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C큐브 주주분들. 이 C큐브는 진주빛, 무지갯빛, 그리고 금속빛을 내는 이 진주 광택 안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. 이 진주 광택 안료는 특히 화장품에 사용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, 이 부분을 일단 살펴보려고 합니다. 먼저 C큐브의 이 제품이 화장품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6월에는 이 미국 판매 호조세까지 뭐 보여주었다고 하는데, 이 이슈가, C큐브에는 어떤 영향까지 올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, 아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렸던 이 진주광택 안료가 이제 이 사업의 주 매출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부분이 일단 전체 매출의 88%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보니까 2022년과 2021년에는 이 90%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면서 거의 이 부분이 그냥 주 매출원, 그러니까 매출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중에서 이 화장품 쪽에 사용되는 부분이 가장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걸 확인하셔야 있고, 약 41.31%네요. 그리고 이 자동차용으로 38%가 차지하는데, 이 진주광택 안료는 이 비독성, 뭐 화학적 내성, 그리고 비전도성 등의 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화장품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. 이 자동차는 이 자동차 외장용인데요. 이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자주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. 이게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차들 있잖아요. 고급스러운 차들은 이 위에, 이 겉에 부분, 이 광택이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, 좀 한번 해보셨었죠? 그 부분에 이제 진주광택 안료가 조금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한편 이 C큐브는 이 글로벌 3위 진주광택 안료 전문 기업인 이 글로벌 신소재와 이 전략적 사업 통합으로 좀 성장 모멘텀을 좀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, 이 과정이 그냥 뭐 서로 동맹 맺자 하고서 동맹을 맺은 게 아니라 이 C큐브의 주식과 그리고 이 글로벌 신소재의 주식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해서 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이 전략적 사업을 통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그냥 동맹이 아니라 이 서로의 주식을 바꿔서 연결된 이 형식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이 글로벌 신소재는 이 주강 안료 산업 내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3위에 달하는 이 위상을 갖추게 되었고, 이후에도 그래서 이 C큐브가 뭐 글로벌 신소재와의 시너지 효과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니까, 이 부분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해에는 이 C큐브가 우리나라 6월 화장품 수출이 북미 시장에서 조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해주었다고 하는데요. 그 이유는 이 C큐브는 이 작년 2023년 이 3분기에 이 지역별 실적 매출 때문인데, 이 부분이 봤을 때 일단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. 미국을 봤을 때 보니까 이게 전기 대비해서는 이 325%나 늘었고요. 그리고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5%나 늘어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.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이 성장이 차츰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걸 이 수치적인 면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. 이 부분은 일단 2023년 이 3분기고,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 부분은 일단 이번 해에 6월입니다. 그러니까 조금 기간적으로 차이가 있죠. 그러니까 이번 해에 더 이제 미국에 대한 이 매출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이 증거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화장품 기업들이 이번에 원래는 이 중국 쪽에 좀 매출 실적이 높았던 기업입니다. 왜냐하면 중국 쪽이 우리나라 이제 면세점에 와서 이제 보부상이라고 하죠. 이 보부상이 막 화장품들을 다 가지고 가서 이 중국에서 직접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, 그 부분에서 이제 화장품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. 근데 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조금 줄어들게 되니까 이 화장품 기업들의 이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좀 저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새로운 이제 마케팅을 어디로 했냐?
이제 여기서 보셨던 이제 미국과 그리고 유럽 부분인데요. 그 중에 이제 미국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매출 실적이 좀 좋았다고 해요. 뭐 유럽 시장도 좋긴 한데 이 미국 실적이 좀 좋다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C큐브의 매출 실적 영향까지 좀 올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. 다만 이 매출액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 기업 뭐 3위와 뭐 전략적 사업도 조금 통합을 했고 뭐 미국 시장도 좀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매출액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 400억밖에 안 돼? 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. 근데 이번 해 뭐 1분기도 뭐 140억이고요. 그 이유는 이제 화장품을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에 들어가는 이 안료를 이제 납품을 하는 거니까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는 조금 화장품이 직접 판매하는 업체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매출액 부분은 조금 적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은 거의 10%대로 굉장히 좀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이번 해 1분기도 약 13%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, 굉장히 조금 괜찮은 이익률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매출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에 따른 이 유보율도 1419%로 작년에 조금 높은 이 회사 보유 자금이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이 배당 수익률이 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 1%, 2%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. 그리고 이 PBR 측면에서는 2022년 이 기점으로 원래 이제 PBR은 1 미만의 기업들을 조금 저평가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2022년 이 기점으로 조금 저평가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PBR 측면에서는 낮아지고 있는데 이 매출액 측면에서는 보시면 400억, 463억, 511억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이 기업은 매출 실적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주가적인 면에서는 이 주당 순자산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편할 것 같네요. 따라 주가를 보시면 이전에 조금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이 테슬라, 히토류 대체, 페라이트 뭐 사용 기대감으로 그냥 이 부분이 이제 산화철 관련 이 특허 보유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테마성으로 좀 올랐던 겁니다. 테마성으로 올라온 만큼 이후에는 뭐 조금 많은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후에 뭐 조금 실적 호조가 좀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주가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까 얘기 드렸듯이 매출 실적은 굉장히 조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인데 그에 따른 주가는 점점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아까 얘기 드렸죠.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이 주가를 봐주시면 괜찮을 듯 보입니다. 그런데 결국 이 C큐브의 매출 실적이 오르면은 이 주가는 계속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만큼 더더욱 저평가를 받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번 2분기와 뭐 3분기, 4분기 매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후에 이 화장품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는 저와 함께 이후에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